치열한 대학 입시 경쟁에서 조금은 다른 선택을 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바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친구들인데요.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지식 탐구와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애쓰는 글로벌 인재가 되는 것이 이 친구들의 목표입니다. 그렇다면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지금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IB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지금보다 미래에 더 빛을 바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끝없이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저에게 IB란 새로운 발견인 것 같아요. Well, I think we are all in the face of the question that what is the world we are living in? Is it such that we want it to be? Or how could we create a better and more peaceful world through education? That is a question for every educator, every administrator in this field, and also it's a question for the students, because it's their future we are talking about. 대구시 중구의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이 학교의 IB반 학생들은 작년 프리디픽 과정을 거쳐 고2가 된 올해부터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과정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공교육에 한국어 IB DP를 도입한 첫 사례로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그 대상인데요. IB 역사 수업 시간을 따라가 봤습니다. 이 글이 과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했던 이 전쟁의 장기적, 단기적 요인이 일목요연하게 눈에 들어오게 구조화되어서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너희가 읽어내야 하는. 친구들이 작성한 보고서 중 2개를 골라 의견을 나누는 수업인데요. 20세기 전쟁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약간 짜임은 좋은데 좀 구조 안에 각각을 봤을 때 살짝 너무 안 맞지? 약간 좀 읽다가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서 보고서로 정리를 한 후 다시 의견을 나누는 과정이다 보니 쉽게 토론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결론이 있어서 약간 이런 정책들이 어떤 영향을 미쳤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발발 과정은 이렇게 된다라고 정리를 조금 해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옛날에 이거 읽으면서 뭔가 나열된 느낌 많이 받았고 그 언급된 게 또 언급돼요. 뭔가 이거를 요인을 하나하나 다 분석하기보다는 자기가 아는 거를 그냥 다 적은 느낌이 들었어요. 잘한 것 같아요. 익숙하게 알고 있던 수업 환경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잘된 점은 물론 보완할 점까지 다양한 의견이 쏟아집니다. 아까 수연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1번에 해당하는 누구씨부터 나와서 본인이 작성했던 이 글에 대해서 먼저 한번 좀 설명을 좀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세요. 보고서 작성자 중 한 명인 하온이가 설명을 이어갑니다. 체제가 불안정. 처음에는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부족한 점을 알아야 되는 것도 맞지만 내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줘야 된다는 것에도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선생님한테도 피드백을 받고 친구들이 한 것도 돌려보고 하면서 아, 저런 방식으로 접근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도 깨달을 수 있고, 약간 제가 한 거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뭔지 알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아요. 하온이는 IB 과정을 시작한 후에 공부에 대한 흥미도가 훨씬 높아진 경우입니다. 그 시험 기간이 되면 그냥 다들 하는 것처럼 저도 뭐 수업 시간 했던 학습지를 다시 보고 문제집을 푼다던가 하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딱히 재미도 없고 그냥 계속 외우는 식으로만 했었는데, IB를 하다 보면 책을 읽고 저희가 스스로 뭐 생각을 하고 더 알아본다던가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원리를 알게 되니까 좀 더 공부에 흥미가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는 포산고등학교의 IB 물리 시간으로 가봅니다. 수업을 앞둔 학생들이 실험 가운으로 갈아입는데요. 물리 실험이 있는 날입니다. Okay, hi everyone. Okay. Today we are going to measure speed of sounds and last time I asked IB you to write- 디플로마 프로그램 2년 과정 Do you 중 remember? 반드시 수행해야 하는 과학 분야의 10가지 실험 중 음속 측정에 관한 실험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First, harmonic frequency and the wavelengths as the length of straw increases. Using this, how can we calculate the speed of sound? Yeah, this is my research question. So she also suggests that density of medium will be controlled very well, and temperature is also crucial control variable in this experiment, right? 학생들은 실험을 통해 과학적 지식이 실제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진폭이 너무 안 일정해. 이 간격이랑 얘 간격이랑 너무 다른데 얘네 둘은 비슷하잖아요. 얘네를 다 넣고 상징을 내야 돼. 실험을 하자마자 바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험에 어떤 원인이 작용하는지 그 변수를 찾아내는 것도 아주 중요한데요. 다른 친구들의 진행 과정을 살피며 의견을 모아보는 정인이 분석해봤는데 이렇게 나와. 아니 근데 그럼 그냥 1초를 불어서 문제인 거 아니야? 우린 1초보다 더 많이 불었어. 더 많이 이야기했어. 이렇게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다가 해답을 찾을 때도 많습니다. 원인을 찾았다. 내가 입대서 그래. 근데 입을 대는 건 상관없을 텐데. 그것도 있고 그냥 이게 다른 소음 때문에 그럴 확률이 높거든. 그러면 얘네처럼 마이크를 하나를 막아야겠다. 좋은 아이디어. 연인을 통제합시다. 좋습니다. 네. 딱딱하고 어려운 이론 수업에 그치기 쉬운 물리 시간이 집중도 높고 효과적인 수업으로 진행되는데요. 정확하게 통제 변인들을 통제하는 것이 실험 결과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IB 수업에서 특히 그런 것들을 통제하고 데이터들을 셀렉해서 오차율이 별로 없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걸 중요하게 여기고 그걸 집중적으로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이걸 구경하러 오십시오. 이게 더 마이크야? 스피커랑 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몇 번이나 실험을 반복한 끝에 맞냐.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거 사이 간격이 프리퀀시잖아. 그러니까 이거 다 구해가지고 그 스프레드 시트에 쫙 적어놓고 그 웨이브가 과학 이론을 직접 실험 결과로 입증하며 체험하는 과학을 배우는 중입니다. 이 학생들이 그 단순한 지식 습득에 그치는 게 아니라 과학 지식이 실험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이제 생성되는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요. 과학의 본성을 자연스럽게 녹여낼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대구 외국어 고등학교 역시 IB 디플로마 프로그램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IB 영어 수업을 따라가 보실까요? Remember to encourage discussion in your group. So we are going to start from discussion director, literary luminary, vocabulary enricher, connector, and lastly, illustrator will join the discussion whenever it fits the conversation. Alright? 오늘 수업은 미리 읽은 영어 소설에 대해 학생들이 작성한 보고서로 토론을 진행하는 것인데요. 학생들은 각자 5가지의 역할을 나눠 맡으며 의견이나 생각을 자유롭게 영어로 얘기합니다. I want to focus on the father's reaction between 영주 and 아난도. Each father reaction is different. Relationship and cultural identity. 오늘 가은이가 맡은 역할은 등장인물의 관계를 일러스트로 그려 친구들의 이해를 돕는 것인데요. 평소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활용할 수 있어 더 즐거운 시간입니다. 준석이가 맡은 역할은 리터러리 루미너리, 문장이나 구절에 대한 생각을 물으며 토론을 이끄는 역할입니다. In page 114, usually they cruise the street slowly, their eyes hard and heavy with mistruths.
I never thought they could actually care about other people. We can know police have a different attitude toward the Youngju's family and Amanda's family. So 읽고 해석하기에 편중된 입시 교육과 달리 책을 분석적으로 읽은 후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신문 기사, 에세이, 서한문 등 다양한 글쓰기 수업도 진행합니다. 글쓰기, 라이팅 분야가 제일 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이 매번 주어주시는 그런 과제들을 약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능력 향상, 실력 향상이 있었다고 해야 되나?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는 내용인 것 같아서 그게 좀 영어가 도구 같은 느낌? 그래서 영어만 몰두하고 영어에 대해서 뭐 다 파헤치는 게 아니라 좀 자신의 그런 성장은 하면서 영어는 좀 부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대구 지역의 IB 영어 수업을 참관한 IB 본부 올리페카 헤이노넨 회장이 소감을 들어볼까요? You're very fluent with it. It's incredible. Really, it is. Well, it's kind of, it touches me so deeply when I do see that passion in the eyes of students who have gotten the internal motivation to learn. And that's what I saw today in the English class when the students were saying that now that they have studying the language not only as a kind of a language but also the context where it is used and the cultures where that language is often used. And that kind of is so motivational to them. Really admire the kind of results that have been able to achieve in that school. 이번엔 대구 외국어고등학교의 IB 지식이론 수업 시간입니다. 이름도 낯선 이 수업 시간에는 도대체 무엇을 배우는 걸까요? 일단 수학은 실체가 없어서 상상력에 의존을 해야 돼. 상상력에 의존한다고 해야 돼? 근데 명확한 없잖아. 현실을 기반으로 만든 거잖아. 지식의 본질과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을 탐구하고 성찰할 수 있는 지식이론 수업에서 학생들은 수년에 걸친 학업과 교실 밖에서의 삶을 통해 쌓아온 자신의 지식과 믿음, 의견에 대해 성찰합니다. 그래서 수학계에서도 알 수 없다고 정의 내린 거 아니야? 그게 무한 이거 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 아니잖아. 그러면 모함을 허용하지 않는 거 아니지? 그렇죠. 하지 않는 거지. 수학만으로는 그 현실의 모든 것을 다 정의 내리고 설명하고 증명할 수가 없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는 모함을 허용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결론을 내렸을 때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무한은 이거다라고 정의를 내려. 근데 거기서 허점 있잖아. 예를 들어 0으로 수렴한다 같은. 그게 만약에 정의를 내렸는데 수렴한다 같은 허점이 있으면 이거는 허용하는 거고. 우리는 몰라.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몰라. 라고 하는 건 허용하지 않는 거지. 철학을 좋아하는 준석이에게는 아주 즐거운 수업인데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지식 질문을 탐구하면서 역사, 인문과학, 자연과학, 수학 및 예술의 지식, 영역이 지닌 고유한 특성과 지식 습득 방법을 성찰하고 자신의 관점과 다른 친구의 관점이 어떻게 다르고 지금까지 배워온 지식들을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과목이 이제 전 TOK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딜레마 같은 상황들 속에서 물론 답이 될 수는 없겠지만 다양한 그런 배경 지식을 활용해서 적용하는 그 과정에서 되게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에 대해 잠깐 말씀드리자면 6개 교과군에서 골고루 이루어지는 국제적 수준의 학습과 함께 이를 통합하고 심화하여 실생활로 확장하는 3가지 핵심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데요. 비판적 사고력과 창의성,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작문 실력과 연구 능력을 길러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들을
혁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국제 인증 학교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대구외고 아이비를 그런 홍보하는 그런 생방송을 보게 되었거든요. 아이비는 주입되는 교육이 아니라 이거를 꺼내 쓰는 교육이다. 중학교 3년 동안 이제 계속 특정한 분량을 외우고 암기하고 그걸 그대로 답안지에 뺏겨 쓰고 그런 교육 과정이 좀 질려 있었는데 이게 제가 원하는 교육이다 라고 생각해서 바로 아이비에 지원하게 됐습니다. 재밌다. 이게 또 연계가 되는구나 라는 점에서 엄청나게 흥미를 느꼈던 것 같아서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고 연계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저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을지 미래는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지를 생각하고 사고하는 능력을 기른 게 엄청난 성장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도 문제를 푸는 스킬 같은 게 많이 적용이 되는데 IB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 제가 한 만큼 나오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런 게 진짜 의미 있는 공부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떤 지금 일반 친구들이 푸는 것처럼 딱 정답이 있는 문제를 맞닥뜨리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한 그리고 정답이 꼭 한 가지는 아닌 그런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리잖아요. IB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그런 경험들을 또 친구들과 함께 생각하면서 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들이 좋은 것 같아요. 학교를 마친 하온이가 친구들을 대상으로 역사 수업을 열었습니다. IB의 카스 활동 중 하나로 진행되는 바로 또래 교사 수업입니다. 원래 독일이랑 오스트리아랑 이탈리아랑 삼국 동맹이었잖아. 도보이, 응. 약간 하나만 더 줘봐. 국제연맹에 그래 이제 너네도 들어와 이렇게. 소련이 들어왔어? 하온이만의 역사 공부 비법을 친구들에게 공유하며 가르치는 것인데요. 지금은 하온이가 가르치는 입장이지만 다른 또래 교사 친구한테 수학을 배울 때도 있습니다. 아니야. 소련은 완전 뒤에 독일, 이탈리아, 일본 다 나가고 난 뒤에 들어오잖아. 응? 1차 세계대전 패전국. 독일. 맞아. 독일 거기서 패전국도 이제 국제연맹에 들어올 수 있다. 전체적 흐름을 따라가며 정리하는 하온이의 역사 공부 방식이 친구들에게도 아주 유익한데요. 공부 비결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함께 공부도 하며 카스 활동으로 인정도 받는 것입니다. 이제 또래교사 하다 보니까 이제 하원이 주도를 해서 흐름을 먼저 잡은 다음에 외우는 식으로 약간 학습 방법을 바꾸게 됐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냥 무작정 외울 때보다는 뭔가 흐름을 알고 그 디테일에 대해서 외운다는 느낌으로 좀 더 잘 이해가 되니까 좀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카스에서 C랑 S를 채우려면 제가 약간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거나 도움이 되는 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데 역사 또래 교사를 하면서 학습지나 그런 공부 방법 같은 걸 제가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고 이런 친구들한테 도움 공유하면 각자 도움도 되니까 그런 점에서 선택하게 된 것 같아요. 카스 자체가 이제 크리에이티비티 액티비티 서비스니까 다른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걸 하라라는 그런 지시사항이 없거든요. 말 그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그거를 이제 실현할 수 있는. 그래서 저는 카스의 가장 큰 장점이 자유로움 그리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학년 과정을 일반 학급에서 보내고 2학년이 되면서 IB 반으로 온 가은이도 카스 활동이 한창입니다. 가은이는 오늘 학교 연설 동아리 발표회 진행을 담당하게 되었는데요. 연사로는 여러 번 참여했지만 사회자 역할은 오늘이 처음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제가 되게 많이 배울 수 있고 저 스스로도 성장할 수 있었던 기회를 만들어준 게 카스 활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무엇보다 좋은 점은 공부는 물론이고 저의 취미 활동이나 그리고 저의 그런 능력, 저의 전부가 그런 IB 교육 과정에 녹아들어서 평가받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되게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북대학교 사범대학부설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기말고사
IB 역사 시험을 치는 날. 네, 자, IB 역사 HL 지금부터 답안지부터 나누겠습니다. 우리 시험 시간은 총 100분. 100분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과연 어떤 시험을 치르게 될까요? 시험 문제는 총 5문제. 모두 서술형입니다. 알고 있는 내용을 구조화하여 서술하고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써야 하는 서술형 문제인데요. 처음에는 시간도 부족하고 어떻게 서술해야 할지 막막했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진 시험입니다. 일반 시험 같은 경우에는 자료를 준다거나 보기를 준다거나 아니면 정확하게 이 활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 물어보는 식으로 해서 원하는 답이 있고 그걸 저희가 맞춰야 하는 그 답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이것 같은 시험 경우에는 교과서로 사용하시는 책 말고 다른 책을 참고한다면 거기 있는 내용도 더 추가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주제가 하나가 던져지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적절하게 사실관계에 맞게 그런 중요한 사건들을 사용해서 저희의 주장을 해야 한다는 점이 다른 것 같아요. 집에 오면 과제를 할 때가 많은데요. 보고서나 과제가 많은 IB 수업의 특성상 새벽 한두 시가 훌쩍 넘을 때도 많았습니다. 가끔 벅차기도 한데 벅찰 때는 그러니까 밤샐 때는 좀 효율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생각도 잘 안 나고 너무 피곤하고 그런 상태인 걸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오늘 밤을 새도 못 끝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제일 벅찬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는 그 다음날 학교 가서도 막 자습 시간이나 점심 시간까지 하고 기말고사가 끝난 요즘에는 익스텐티드 에세이 준비 때문에 늦게까지 책 자료를 찾을 때가 많습니다. 지식이론, 카스와 함께 IB 디플로마 프로그램의 핵심 요소 중 하나인 익스텐티드 에세이는 특정 과목을 선택한 후 하나의 주제를 중점적으로 심층 연구하여 4,000단어 이하의 소논문을 작성하는 활동입니다. 하온이의 익스텐티드 에세이 주제는 해방 이후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 대한 것입니다. 혼자 써보는 것보다 이렇게 E라는 공식적인 과정이 있으니까 제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보고서를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도 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한번 연습해보면서 제가 진짜 평소에 궁금했던 걸 한번 탐구해본다는 과정이 제일 의미 있는 것 같아요. 하온이의 IB 공부 과정을 지켜보며 더욱 든든한 지원군이 된 부모님들. 어때요, 네 마음? 하온이 어머니는 분명한 소신을 갖고 하온이에게 IB 과정을 추천했습니다.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사지선다형의 그런 교육이 아닌 정말 깨어있는 얘가 일생을 통해 삶을 살 때 정말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있었는데 1년 DP 과정 하면서 저는 고3인 줄 알았어요. 엄마가 괜히 이런 걸 알려줘서. 근데 엄청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덧붙이는 말이 자기가 안 왔으면 근데 후회했을 것 같다고. 힘든 건 맞지만 자기는 재밌게 잘 하고 있다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나누고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아이였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또 거기 맞춰서 본인이 또 그쪽에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네. 준석이는 국어와 철학을 접목한 이 일을 준비 중입니다. 제 주제는 그 니체의 적극적 허무주의를 바탕으로 하여서 이제 김승옥이 무진기행과 1964년 서울에서 허무를 대하는 자세는 어떻게 다른가를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준석이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 니체의 허무주의를 김승옥의 문학 작품과 접목하고 있는데요. 어렵지만 흥미롭게 진행 중입니다. 결국 논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저희 주장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서 표출하는 거잖아요. 뒷받침할 근거들을 차례차례 붙여나가는 그런 과정에서 논리력과 사고력을 좀
그리고 설득력도 이제 좀 보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이돌 그룹 좋아하는 건 여느 여고생과 똑같습니다. 정인이도 시간 날 때마다 이 준비를 하는데요. 효소 반응 속도를 주제로 두꺼운 전공 서적을 아주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중입니다. 찾아보니까 얘는 선행 연구도 많아서 얻을 수 있는 자료도 많고 관련 논문도 좀 꽤 있는 것 같고 잘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저는 교과서에서도 그 효소 반응 속도로는 본 적이 없거든요. 내용을 찾기 위해서 본인이 노력하면 다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막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깊은 공부의 맛에 빠지고 나니 정인이에겐 이 모든 과정이 재미있는 모험입니다. 올해 중3인 정인이 동생도 내년에 아이비 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인이네 가족에게는 아이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 보이는데요. 정인이 어머니는 어떤 부분에서 확신을 가지게 됐을까요? 아이비는 같이 움직일 때 모든 게 절대평가고 나 혼자 평가를 받아도 그룹으로 평가를 받아도 어쨌든 그 절대평가라는 기준 때문에 서로 정보를 나누고 같이 끌고 가고 너도 나도 같이 가자 으쌰으쌰 해야 목표치에 빨리 도달할 수 있다는 걸 익힐 수 있는 교육과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조금 둥글둥글하게 이럴 땐 이럴 수도 있구나 저 친구의 관점에서는 이럴 수도 있구나 내 관점을 수그려야 될 때도 있구나 내 거를 나눠줘야 될 때도 있구나 그런 거를 익히면서 가는 거는 되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자, 지금부터는 좀 모둠으로 좀 모여볼까요? 오늘 포산고의 아이비 과학 수업은 영상 하나를 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치킨을 유통하는 등의 전 과정에서 많은 탄소가 배출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영상을 통해 탄소 배출 문제를 일깨우는데요. 오늘 학생들은 인류의 직면 과제인 저탄소 줄이기를 주제로 그룹4 프로젝트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룹4 프로젝트는 여러분이 아는 물리, 화학, 생명과학 각각 자신의 역할에 맞게 그 모둠 안에서 융합적으로 어떤 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고 산출물을 만드는 과정을 해서 그 결과물을 내는 활동이에요. 그룹4 프로젝트는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공통된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협력 프로젝트로 화학을 공부하는 도원이, 물리를 공부하는 소혜, 생명과학을 공부하는 정인이가 같은 팀을 이루었는데요. 물, 화학, 생명과학의 모든 개념들이 융합적으로 프로젝트 안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산염기 반응을 기본적으로 이용을 해. 그 산염기 반응을 이용하면 그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를 사용하게 돼. 그리고 그렇게 하면 탄산칼슘이 나오게 되는데 이 탄산칼슘은 또 다양하게 쓰일 수가 있어. 그렇게 하면 뭔가 국제적 마인드도 담겨 있는 동시에 과학과 기술의 협업 이 부분도 해결이 되는 거고. 그러면 생물학적 요소는 어디서 넣을 수 있을까? 만약에 이대로 한다면 원리에 대해서는 화학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고 그 구현 방식에 대해서 물리적 요소가 포함이 되는데 탄산칼슘으로 비료를 만들어서 그걸 식물한테 쓰고 그 식물이 다시 커서 이제 또 탄소를 없애는 역할을 하잖아. 그런 방면으로 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룹4 프로젝트는 겨울방학 동안 학생들에게 주어진 과제이자 세계 시민으로서 윤리의식을 가지고 함께 탐구하고 함께 해결점을 찾아가야 하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합니다. 각자 잘 하는 과목들로 무언가 결산물들을 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 국제적 마인드를 갖고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서 이렇게 도전을 해본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좋은 과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저는 물리랑 화학을 동시에 듣고 있기는 하지만 생명과학에 대한 정보는 부가적인 수업이 없었기 때문에 거의 접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와 연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이비를 하면서 그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잘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육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성장을 통해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존중하며 미래에 직면하게 될 문제를 혁신적으로 해결하여 더 나은 세상 실현에 기여하는 성숙한 글로벌 학습자를 키우는 교육. 이런 교육이야말로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인 방향 중 하나가 아닐까요?